네, 안녕하세요. 톡톡 생로병사의 비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승규입니다. 톡톡 생로병사의 비밀 제목에서도 짐작하신 것처럼 최신 의학에 대한 정보들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으로 꾸며드리고요. 아울러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면은 글로벌 바이오 기업에 대한 꿀 정보도 함께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할 짝꿍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의과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신의철입니다. 네, 김승희 씨, 네. 그 혹시 중장년층에서 가장 걱정하는 어떤 질병 이런 게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병은 다 무섭고 싫지만 그래도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암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1위가 아닐까.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바로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 실제로 60대 이상 그 고령자에서는요, 한 10명 중 1명이 치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걱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거라고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치매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을 좀 낱낱이 풀어주실 아주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은 서울의대 생화학교실의 무기니 교수님과 함께 치매에 대한 원인부터 또 최근에 FDA에서 승인을 받은 치료제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치매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치매가 알츠하이머성 치매예요. 근데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또 나누면 유전성 알츠하이머병, 그다음에 이제 호발성, 삼발성 알츠하이머병 해갖고 우리가 흔히 보는 건 이제 노인분들한테서 보는 거고요. 네. 이렇게 유전성도 1에서 5% 정도가 유전성입니다. 그러면은 특정 유전인자에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0살에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 집안 내력이 네, 치매. 네, 네. 영어로는 이제 디멘시아라고 하는데요. 그게 D가 이제 뭐에서 띄어낸다 이런 거고 멘시아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웃 오브 마인드 해갖고 이제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슬픈 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막 행동을 많이 해요? 이런 병이 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이제 아주 흔한 게 네. 마켓에 가서 계산을 하는데 잘못한다거나 네. 갑자기 막 화를 많이 낸다거나 화를 내요? 예, 막 이렇게 자기가 보통 때는 참을 수 있는 걸 못 참고 막 화를 낸다거나 그러니까 치매가 아니어도 그렇죠. 저는 이제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주차장에 차를 이제 찾으러 가서 내 차를 어디다 세웠더라 이렇게 계속 찾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차를 안 가져간 거예요, 저는. 좀 심각하시네요. 그리고 막 찾아. 근데 나중에 생각이 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큐를 주는 거예요. 그때 너 뭐 누가 옆에 있었지? 그럼 이제 생각을 갑자기 하면서 아 맞아 내가 그때 누구랑 같이 있었지. 뭐 이런 큐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잊어버렸던 걸 다시 기억을 해내는데 치매 환자의 경우는 큐를 안만 줘도 그 사실 자체를 모르니까 기억을 못 해내는 거죠. 그래서 건망증이 있는 노인분들은 네. 자꾸 본인이 와서 치매라고 나 치매 검사해주세요, 치매 검사해주세요 막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그런 거를 다 가려낼 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들이 있어서 네. 뭐 머리를 찍어봐요?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거는 이제 보건소 같은 데 가시면 네. 거기 무료로 해주는데요. 인지기능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그림 같은 것도 그려보라 그림을. 그러고 그래서 이제 대강은 거기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병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면 심층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밀로이드 뇌 영상 방법이 있어요. 아밀로이드? 네,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을 네. 이제 직접 살아있는 사람한테서 영상을 찍어서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건 거의 90% 이상 정확히 나타납니다. 근데 치매는 여기서 조기 진단에서 내가 치매야. 그런데 아직은 원인 치료제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기 진단으로 진단을 받은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 방금 말씀하신 알츠하이머에 영향을 주는 베타 아밀로이드. 네. 그걸 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네. 뭐 균 같은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공격하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단백질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 평소 정상인한테서 조금씩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일 경우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생성이 되기도 하고
없어지는 기전이 망가져 있어요. 뇌 속에서.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뇌 안에 막 쌓이는 거예요. 찌꺼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덩어리가 되면서 그게 주변 세포에 막 영향을 미쳐갖고 주변 세포를 공격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신경세포도 이제 죽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왜 어떤 경우에 네. 뭐 더 많이 생기거나 제거가 네. 안 돼서 네. 침착이 더 남들보다 더 많이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요인이 뭐가 또 있나요? 이제 환경적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게 그런 베타아밀로이드가 많이 생성되게 하고 덜 분해되게 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치매에서도 뭐 염증이 관련돼 있다는 이제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면역학 전공이시니까. 아마 그게 뭐 특히- 어떻게 아밀로이드 아까 그런 어떤 연관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네. 네. 그 뇌에 면역 세포가 있어요. 네. 미세 악교 세포라고도 있고 또 교세포라는 것도 있고 해서 이제 면역 세포들이 있는데 베타아밀로이드가 막 쌓이면 그 교세포들한테 신호를 줍니다. 그럼 그 교세포가 초기에는 그걸 없애려고 독성 물질이니까 없애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거기서도 없애고 하다가 자기가 너무 버거우면 자기 스스로 죽어버리고 이제 못 없애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독성 그 사이토카인 네, 같은 네. 그 물질을 막 뿜어내면서 뇌에 염증이 막 과다하게 생기고 그러면 뇌 부종도 생기고요. 예.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베타아밀로이드라는 게 쌓여서 그렇게 염증까지 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10년에서 15년 전부터 뇌에 이렇게 쌓이기 시작해요.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신경세포도 막 다 죽고요. 죽어있는 상태. 네, 그래서 예전에 치료제를 개발을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래도 치료제 개발을 못한 게 임상시험 대상 환자들을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들을 가지고 이제 임상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미 신경세포가 없는데 거기다가 암만 약을 넣어도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제가 그 개발을 하지 못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밀로이드 뇌 영상 방법이 나오면서 증상이 없어도 이 사람은 알츠하이머병 환자다 하는 거를 15년 전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환자군을 골라서 거기다가 임상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얼만큼 아밀로이드가 줄어들었는지 뭐 타우라는 또 다른 단백질이 있어요. 타우가 줄어들었는지 이거를 보면서 치료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게 계속 쌓여가지고 나중에 그렇죠. 병이 되는 네, 거니까 네, 네. 더 무섭잖아요. 근데 그 보통은 언제쯤부터 뇌가 망가지는 게 시작이? 그러니까 환자의 경우는 65세 기준으로 15년에서 20년 전부터 쌓이기 시작한다고. 65세 기준으로. 그러니까 50세 정도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 쌓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기 진단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네, 게 네, 됐고요. 그 증상이 발현되는 거를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막 관리를 하면서. 네. 그래서 증상 발현을 뭐 5년만 늦춰도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5년이라는 건 상당히 그 면역력이 중요한 엄청 거거든요.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기 진단을 빨리 하자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해주시는데 사실 일반 사람들은 네. 치매는 약이 없다더라. 네. 다 그렇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병원에 가면 무슨 약을 주고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증상 완화제밖에 없습니다. 증상 완화제? 네, 증상 완화제는 아까처럼 뭐 자꾸 잊어버린다거나 네. 화를 낸다거나 우울하다거나 잠을 못 잔다거나 네. 이런 증상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약간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FDA 승인받은 게 4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치매 환자들한테 그 약을 주는데 그 약의 기전을 보면 신경세포의 기능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남아있을 때는 그 약이 효과가 있어요. 있다. 근데 이제 뒤로 가면 신경세포가 죽으니까 그 약을 암만 넣어줘도 밀가루 같은 그런 아무런 예. 효과가 없는 예. 거죠. 이제 약을 먹으니까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원인 치료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치료제 원인 치료제 하나가 FDA 승인을 받아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베타아밀로이드를 확실하게 줄여주는데 인지 기능이 확실하게 올라가냐? 그 상관관계가 이렇게 뚜렷이 보이질 않아서 또 그게 왜 그럴까? 그거가 또 요새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신 자연스럽게 그 치료제 FDA 네. 승인을 받은 거 이름이 아두카누맙.
네, 네. 어떻게 읽는 거예요? 아두카누. 두카누맙. 아두카누맙. 네, 네. 이름이 네. 좀 생소하고 어려운데. 뒤에 맙자가 들어가는 건요. 네. 모노크로날 안티바디의 줄임말입니다. 모노크로널 안티바디. 네, 그래서 다 솔라네주맙, 아. 칸타네루맙 뭐 이렇게 갖고 다 그런 거 모노. 단일 클론 항체. 네, 네, 네. 예. 오. 제가 또 학교 때 조금 배운 게 있어가지고 네. 생명과학 전공에 어떤 티를 내시는데요. 아는 거 하나도 안 써요. 네, 그래서 맙자가 네. 들어간 다 항체 치료제입니다. 아, 네. 그거가 이제 18년 만에 이제 승인을 받았다. 네. 2003년 이후에 네.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이거 하는데. 2003년에 승인받은 건요. 네. 미멘틴이라고 그거는 NMD의 수용체라는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그 수용체의 길항제로 그 받은 건데요. 그것도 중증 환자의 증상 완화제입니다. 완화제. 예, 그렇지만 증상 완화제도 그동안 개발이 안 되다가 18년 만에 이제 원인 치료제가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21년 6월 7일 날 발표를 한다고 예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전공자들은 이제 시차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밤에 BBC 뉴스를 켜놓고 밤새서 그거 언제 발표하나 막 이렇게 들었어요. 그게 진짜로 승인을 받을까? 못 받을까? 네. 막 그러고 저희한테는 되게 큰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하죠. 예. 2020년 3월에 거기서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임상을 하던 걸 포기했어요. 효과가 안 나온다고. 효과가 안 나온다고요? 네, 그래갖고 그 바이오젠이라는 회사하고 엘라이 릴리가 이제 같이 돈을 내서 같이 했는데 바이오젠 주가가 그래갖고 막 바닥을 쳤어요. 그랬는데 거기 이제 연구자들이 그 데이터를 막 분석을 해봤더니 3mg, 6mg, 10mg 이렇게 세 그룹한테 투여를 했는데 10mg 투여한 그룹만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그러면서 7월에 다시 임상을 재개하겠다.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막 올라갔어요. 떨어졌을 때 줍줍해야지. 그래서 이제 7월에 막 올라갔는데 그 임상 시험을 그래갖고 두 그룹에서 막 했어요. 한 그룹에서는 효과가 안 나오고 또 한 그룹에서는 23%의 그 효과가 있다. 그리고 23%. 네, 그리고 발표를 하면서 FDA에 긴급 승인 신청을 냈어요. 예, 그러면서 또 주가가 막 올라가고 그게 2020년 11월인가요? 네. 그래서 막 또 그 주가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거를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검토를 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3월에 검토를 했는데 전문가들이 이거는 23% 효과밖에 없어서 그러니까요. 승인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주가는 바닥을 치고 그랬는데 FDA에서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그러면 9년 동안 임상을 더 많이 하는 거를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6월 7일 날 이제 해준 거예요. 저희로선 이제 18년 만에 이제 처음 원인 치료제가 나온 건데요. 그러면서 또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이제 막 막 이렇게 막. 예, 롤러코스터처럼 돼갖고 정말 무서워서 알고 있어도 집중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게 바깥으로 발표가 되고 그러면서 이 전문가들이 다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그게 FDA 승인을 받느냐. 그래갖고 FDA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내부 수사를 하면서 지금 3명이 혹시 그 두 회사에서 돈을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내부 수사를 막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에는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어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약을 개발할 때 그동안은 골드 스탠다드가 없었어요. 뭐 비교를 해서 기준이 뭐보다 없으니까. 좋다. 그래야지 하는데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하나를 승인해줬잖아요. 그러니까 23%만 보다 좋으면 승인을 더 좋은 해주지 약이구나. 않을까? 이제 이런 희망이 막 생기면서 그 포기했던 회사들이 다 다시 이제 치매 치료제 개발한다고 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제 시장을 계산하는 뭐 연평균 증가율 이런 걸 보면 2020년에 바닥을 쳤어요. 증가율이. 이제 다른 것들은 보통 에버리지 그 치료제 개발하는 성공률이 4%이 정도 나오는데 근데 치매의 경우는 0.4%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시장이긴 하지만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못 들어오고 있어서 시장 전망이 쭉 떨어지다가
이게 이제 승인을 받으면서 다시 가파르게 지금 해볼만하다. 예예 그 올라가면서 16%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희망도 막 생기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개발된 그 아두카누맵 저 품목명은 아두헬름이라고 아두헬름. 이제 하는데요. 그게 정맥 주사로 맞아요. 근데 주사로요? 네, 한 대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600만 원 정도 예, 됩니다. 600만 원. 예. 그런데 매달 맞는 거고요. 병원에 가서. 그럼 1년에 이제 600만 원 하면 7,200만 원이고 거의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계속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효과가 23%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을 들여서 누가 맞을까? 이제 이런 그 의구심을 가지면서 병원에서도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치료제로 처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괜히 처방했다가 욕 먹을까봐 처방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출시하면 내가 반기 동안 75억은 벌을 수 있다 이렇게 갖고 이제 자신감을 보였는데 근데 25억 밖에 매출이 안 일어났어요. 비싸고. 비싸고 이제 의사들이 꺼리고. 그거에 이제 그 효과에 대해서 꺼리고 있고 교수님 그 네. 실제로 그 주사 맞은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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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지금 아니요 아직 아직은 국내는 국내는 못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예. 국내를 들어오려면 예. 국내 임상을 예.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국내 들어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요. 바이오제는 자기 유일이니까 네. 이제 그래도 돈 있고 뭐 급한 사람은 맞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포기했던 것들이 다 다시 시작을 하면서 예. 또 삼상에 아주 근접해 있는 것들이 이제 또 23년에 마무리되는 것도 있고 24년에 마무리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치매를 정복하는 게 사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간단하네요. 베타 아밀로이드를 청소하면 없애면 개념적으로는 치매를 그렇죠. 예. 없앨 수 있다. 근데요. 딱 이제 한 문장인데. 그렇진 않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가 네. 그 알츠하이머병 환자한테서 꼭 나오긴 해요. 그게 원인이냐 아니면 환자한테서 나오는 부산물이냐 거기에 대한 거는 아직도 그것도 논란이 다르구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있으면 환자인 건 정확한데 음. 그거를 없앤다고 병이 안 가나? 이제 그거는 아직 그건 또 다른 예, 문제네. 그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생긴다. 네. 그러니까 그 다양한 원인이 뭔지를 다 알면은 이제 칵테일요법 이런 걸로 들어가면 되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없어졌나, 타우가 얼마나 없어졌나 이런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학설도 그것이 원인이라는 좀 학설이 있고 그냥 부산물이라고 하는 두 가지 학설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마 이번 그 아두카누밥의 어떤 성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네. 아직은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요. 다른 회사들도 네. 유사한 약들을 좀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것 네.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네네. 또 하나는 그럼 다른 회사들도 네. 베타 아밀로이드 침착을 뭐 어떤 막는 네. 그런 전략을 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네. 또 아예 전혀 다른 또 네. 방향을 네. 가는 또 회사는 없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두카누맵은 이렇게 여러 개가 모인 그런 그 덩어리를 제거하는 거라고 하면 에서 개발하는 이라는 게 있는데요. 단일체를 이렇게 제거를 더 잘한대요. 결과가 되게 그 기대가 되고 희망을 막 가지고 있고요. 진짜로. 네.